촛불시민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서 또 저희 이렇게 온라인 광장에 모였습니다. 정경심 교수님 또 조국 장관님, 특별히 정경심 교수님 재판을 계속 보아하셨단 말이죠. 이 재판을 통해서 본 우리 검찰 언론의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검찰 개혁을 요구를 했고 그거를 추진한 사람이 치도곤을 당하고 있는데 검사들과 법조 기자들 사이에 그 가족을 던져놓고 모른 채 하면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방청을 하다 보면 그 법정에서 확인되는 내용 중에 일부는 검사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검사가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데려다 놓고 그들을 겁박을 하거나 또는 기망하거나 심지어 법정에서도 이 증인을 기망하고 재판부를 기망하는 모습을 법정에서 그대로 다 목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언론도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일방적이죠. 맞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언론 보도가 되게 마련이고 근데 제가 직접 방청을 해보니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절반이었어요. 기자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보도를 했던 것은 대체로 검찰의 시각이 반영된 보도고 기사 가치로 따져도 법정에서는 이 피고인 측의 주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단 말이에요. 기사 가치로 따져도 맞습니다. 오히려 피고인 측의 주장이 더 기사 가치가 있을 텐데 근데 법정에서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얘기를 보도하는 것을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쪽만 취하는 것은 거짓말과 다름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절반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목적으로 계속 법정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또 요즘 너무 핫한 주제 대장동 윤석열 아버지 집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의 누나가 그 윤석열 그 후보자 아버지의 연희동 집을 19억 원을 주고 구입한 사실은 일단 뭐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부동산에 집 내놨다고 하던데 그거는 맞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뭐 한 10군데, 집 주변 10군데 부동산에다가 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1차로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매물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매물이 나온 적이 없다. 그 다음날 그 연희동을 직접 방문을 했는데 집 주변에 그 공인중개사업소가 딱 3군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도가 나오는 이제 연희 그 제1 공인중개사무소고 거기는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2곳에 방문했는데 거기는 그런 매물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희가 이미 취재를 다 끝냈고 적당한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19억은 적어도 적정한 시세는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같은 중개업소에서 그 불과 한 3, 4개월 전에 대지 면적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그 단독주택이 24억 원에 팔린 사실을 확인했어요. 아파트하고 달리 단독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워낙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19억은 어느 정도 싼지는 모르지만 적정한 시세는 아니고 상당히 싸게 팔린 것은 맞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의원님께서 조선일보의 땅 부동산 관련한 그 이야기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조선일보가 부동산 재벌이다, 땅 부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제가 소문으로 들었었는데요. 그런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부동산 문제로 엄청나게 지난 4년 동안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를 조각조각 좀 긁어 모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반절인 40만 평 그리고 현재 시가로 2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일개 국회의원인 제가 저희 방 식구들 몇 명과 해서 모은 정보일 뿐이고 도대체 얼마나 더 가지고 있는지는 방시일가만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언론사 사주의 이 재산 공개를 제가 법으로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언론사 사주가 얼마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부동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을 부추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는지 그걸 한번 저희들이 지켜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언론사 사주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법을 발의할 생각인데요. 이게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거의 한 30년 전에 YS 김영삼 대통령이 언론계 개혁을 하겠다고 2가지를 추진을 했었어요.
하나는 언론사 사주들의 재산 공개, 네. 두 번째는 기자들이 촌지를 받지 못하도록 근절하자. 네. 이 두 가지를 추진했는데 언론사 사주와 기자들의 반발로 30년 전에 좌절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랬다가 기자들 촌지 못 받도록 하는 것은 5년 전이죠. 김영란법으로 그건 됐어요. 네. 하지만 여전히 언론사 사주들의 재산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 지역구 의원들이나 아는 의원들에게 김의겸 법안에 저 공동 발의에 참여해달라고 좀 촉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폐간을 위해서 자전거 시위하는 분들 지금 돌고 계십니까? 아, 나옵니다, 여러분. 조선일보 TV조선 언론개혁으로 폐간 가자!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주 멋쟁이 청년들입니다. 아, 좋습니다.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총이다, 살인 무기이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이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전화 중인 카메라를 멈춰.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국힘당을 해체하라. 예, 현장에서 외쳐주시고요. 조선일보 폐간하라. 아, 좋습니다. 검은 적폐 청산하자. 자, 다 같이 소리 한번 지를까요, 여러분? 와! 우리 국민들을 너무 열받게 했던 곽상도와 장제원이 있었는데요. 예, 노예를 구속시키는 현장도 나왔고요. 곽상도 지구당합 현장도 나왔습니다. 예, 지금 1인 시위 중이신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 여기 곽상도 전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핑계만 되는 그런 곽상도 씨의 그 발언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은 형 친구인 최시중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히고 정연주 KBS 사장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날치기로 신문방송의 겸용을 허용해서 조중동 방송을 만들어냈습니다. KBS는 무력화시켰고 MBC는 철저하게 짓밟혀 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정치와 사회가 본격적으로 조선일보에 길들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 길들여진 정치검찰, 그와 한통속인 국힘당 무리, 즉 검언정 복합 카르텔이 한국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윤석열파 패거리들은 친일 프레임에 갇혔던 극우 정치 세력을 구출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사냥하고 조국 가족을 도륙함으로써 검찰 개혁을 가두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촛불 시민 모두를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가치와 그 가치의 실천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세습 족벌 언론과 철석같이 협력했습니다. 촛불 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했습니다. 이 사악한 검언정 카르텔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더 성숙시키지 못하고 정의도 평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정치검찰과 단호하게 싸우고 언론개혁을 위해 모든 정치인이 촛불 시민과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지 않으며 상관하지 않으며 세상에 말하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부르시죠. 우리의 세상 그대의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세상 워 다같이 워
그대의 세상 그대의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세상